손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붓펜 캘리그라피 지필 캘리 최정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긋기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가로선, 세로선, 그리고 곡선, 캘리그라피에서 가장 중요한 필압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로선이나 세로선은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필압 조절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힘드실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긋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았는데요. 제 손을 잘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선을 그을 때는 손목을 이용하지 않고 팔 전체를 이용하여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절대 선을 그으실 때는 이 손목을 이용을 해서 움직이시면 안 되고 팔 전체를 이용을 하셔서 끝까지 선을 그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손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붓이 꺾이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정한 선이 나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으실 때는 손목을 이용하지 않고 팔 전체를 이용을 하여 이렇게 선을 그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선을 그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나오도록 선을 그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맨 처음에 이 붓펜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붓펜 부분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 둥글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이 둥글게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보통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필압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가시면서 점점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이 앞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면 이것도 안 되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이 뾰족하다고 이 앞부분을 가위로 잘라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붓펜을 사용하실 때 절대 이 앞부분을 뾰족하다고 잘라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붓펜을 오랫동안 사용하시다 보면 저절로 이 앞부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위로 잘라내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하시려면 이 앞부분에서 붓을 지그시 눌러주시고 뒤로 쭉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모필 붓펜의 특징처럼 부드럽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힘을 눌러서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굵은 선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힘을 좀 덜 주고 선을 긋는다면 조금 더 얇은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얇은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럼 붓펜을 조금 더 세워서 쓰신다면 좀 더 얇은 선을 쓰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붓펜을 사용을 하실 때, 이 선긋기를 하실 때 다 일률적으로 두꺼운 선, 계속 두꺼운 선만 쓰시지 마시고 두꺼운 선을 쓰셨다가 또 좀 더 얇은 선을 쓰시고 더 얇은 선을 또 쓰고 또 두꺼운 선을 쓰고 이렇게 일직선인 선을 선긋기 연습을 하더라도 필압 조절을 해 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필압 조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붓펜을 잡고 선을 그으시면 보통 이런 선을 그으실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선을 그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붓펜을 이렇게 붓대를 앞으로 잡으시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이거보다는 훨씬 두꺼운 선을 그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을 그으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앞부분이 정확하게 사각형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일직선으로 사각형이 나오게끔 선을 그으셔야 하고 이 선을 그으실 때도 물론 손목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팔 전체를 이용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그으실 때 보통 처음에 붓을 이렇게 찍으셔서 이렇게 선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이런 선이 나오지 않게끔 선을 쓰셔야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서 점점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선을 그으시는데 이것도 올바른 선긋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붓펜을 눌러서 쭉 한 번에 고든 일직선을 그으시고 또 좀 더 힘을 빼서 좀 더 얇은 선을 그으시고 이거보다 더 얇은 선, 붓펜을 더 들어 올리시면 더 얇은 선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두꺼운 선, 그 다음 두꺼운 선. 이렇게 쓰시다 보면 이렇게 거친 갈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붓펜을 쓰시다가 이 먹이 이제 붓모에 다 써진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때 붓펜 사용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납작한 부분을 꾹 누르셔서 먹이 다시 투명한 부분에 차 오르게 되면 손을 넣으시고 이 붓모에 먹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긋기를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점을 계속 찍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나면 붓모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선긋기를 할 때 이렇게 삐치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붓결을 중앙으로 정돈을 해 주셔서 사용을 해 주셔야 이 붓모가 상하지 않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가로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가로선이 있으면 세로선도 있겠죠. 그러면 세로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선의 경우에는 가로선과 마찬가지로 손목을 이용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붓펜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이 붓펜의 붓대가 앞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붓대가 앞으로 쏠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직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선은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팔을 이용을 하셔서 일직선으로 그어 내리실 수 있게끔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해요. 세로선을 쓰실 때도 강약 조절을 하셔서 두꺼운 선, 그 다음 중간선, 붓대를 올리시고 더 얇은 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셔서 피랍 연습을 해 가시면서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나중에 부드러운 선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그 두꺼운 선을 또 쓰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아까 그 가로선에서 쓴 것처럼 이 세로선에서도 이 펜을 이렇게 눕히셔서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두꺼운 선을 쓰실 수 있으시겠죠. 이것도 가로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꼭 앞부분이 사각형이 되게끔, 이 앞부분이 이렇게 파인다거나 일직선이 되지 않게 쓰시면 절대 선긋기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직선으로 긋는 선 연습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캘리그라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랍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랍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그을 수 있는 선 연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금 피랍 조절을 하면서 선을 그어 보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강하게 펜을 눌러줬고요. 여기는 약하게 펜을 들어줬어요. 모양이 약간 올챙이 모양 같다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올챙이 모양의 선 연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선긋기를 시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선긋기를 하실 때 확실하게 눌러줄 부분은 눌러주시고 힘을 빼실 부분은 빼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건 전혀 피랍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확실하게 붓을 눌러주시면서 끝에 가서는 펜을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는데 여기서 펜이 끊기면 도움이 되지 않고요. 눌러주시고 뒤로 빼면서 그 다음 거를 연결해 가면서 이 선을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시면서 피랍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챙이 모양의 선 연습을 손에 익히시게 되면 나중에 글씨를 쓰실 때 다양한 굵기의 획을 구사하실 수가 있어서 훨씬 캘리그라피를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눌렀다가 계속 이어서 글씨를 쓰시라고 선을 그으라고 한 이유는 여기서
저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기역자를 쓸 때 물론 여기서 이렇게 끊기는 기역자도 쓰기는 해요. 하지만 이렇게 보통 기역하고 글자를 한 번에 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두껍게 눌렀다가 힘을 빼면서 얇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보통 눌렀다가 이어지고 눌렀다가 이어지고 눌렀다가 이어지고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예쁜 캘리그라피 글씨를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긋기 외에도 다른 선 연습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선 연습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거를 파도선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선을 할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고, 약강, 약강.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 이제 선을 긋는데, 이 연습을 잘 하셔도 필압 조절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신다거나 전혀 필압 조절에 도움이 안 되는 선들을 많이 쓰세요. 이런 선은 절대 연습을 하셔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펜을 들어서 힘을 빼고 시작하셨다가 확실히 강하게 눌러주시고 다시 힘을 뺐다가 강하게 눌러주시고 힘을 뺐다가 다시 강하게 눌러주시고 다시 힘을 뺐다가 강하게 눌러주시고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이 될 수 있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 외에도 또 다른 선 연습을 해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 선이 여러분이 하시기에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 스프링 선인데요. 노트에 감겨져 있는 이런 스프링 선을 연습을 할 텐데 보통 스프링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시는데 이렇게 연습하는 건 우리가 필압 조절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스프링 선 긋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 간격이 거의 일정한 간격이 되게끔 스프링을 그려주셔야 하고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힘을 빼고 그냥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서 힘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이 두꺼워지겠죠. 이쪽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실 때 대부분 잘 못하세요. 그 이유는 저는 이 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펜대를 돌리거든요. 펜대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세요. 손가락을.
손가락을 돌리시게 되면 절대 이런 선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셔서 펜을 세워서 잡으신 다음에 펜대를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의 선을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골뱅이라고 하죠. 이 동그란 선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요. 여기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모기향 같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하시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알려드릴 건 보통 리을자를 쓸 경우에 리을자를 흘림체를 많이 쓰기를 이제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리을자를 흘림체를 많이 쓰면 글씨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리을자를 대부분 흘려 쓰시는 게 단번에 되시지 않아요. 굉장한 연습을 많이 요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리을자를 흘림체로 연습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은 이 리을자를 3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 3자, 숫자 3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 숫자 3에서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리을, 이런 식으로 리을. 이렇게 다양하게 리을자를 변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3자를 쓰시려면 좀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을 연습을 많이 하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3자를 여기서 시작하시면서 약간씩 필압 조절을 해 가시면서 연습을 좀 하신다면 나중에 3자를 쓰실 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어떤 선 연습을 하시든지 필압 조절을 하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 꼭 선 연습하실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 선긋기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필압 조절이 좀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필압 조절하는 선을 잘 쓰셔야 캘리그라피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선긋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매회 문장을 쓰실 때마다 연습을 하셔야 부드러운 선도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문장을 완벽하게 쓰시기 전까지는 선 연습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